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는요. 자, 올해 최대한 더 사모으라 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2025년엔 괴물 실적이 온다라는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가팩토리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여다보고요.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물 시장 보니까요. 오늘 뭐 큰 변화 없습니다. 다우가 0.08 빠지고 있는데 의미 없는 숫자죠. S&P도 0.02, 뭐 거의 제로나 마찬가지죠. 자, 근데 오늘 나스닥은 0.06 상승 중에 있는데 이것도 큰 의미 둘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선물 시장 자체가 굉장히 플랫하게 움직인다. 자, 이건요. 내일 이제 구글의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이따가 우리 매크로 뉴스 통해서 구글도 예상을 보려고 합니다. 실적에 따라 자, 이번 주에 이 빅테크들 실적이 몰려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들의 실적에 따라 주가의 방향성이 또 결정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목할 것은 뭐냐면요. 오일 가격이죠. 자, 오일이 67까지 빠졌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70 돌파하고 73, 74까지 가면서 어떤 예상이 있었습니까? 그때 이거 잘못하면 즉 이스라엘이 이란을 융단 폭격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 기름값 자체가 오일 가격이 $90를 넘어서 거의 $100도 돌파할 수 있다. 막 이런 우려감들이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그런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거 믿지 말라고. 과거에도 이런 적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 중동 이슈가 막 터지지 않았습니까? 호르무즈 해협 뭐 폭격 있죠. 오만에서 해적들이 미국의 어떤 그 상선들이랄지 해외 상선들을 공격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홍해를 가로지르는 유럽으로 가는 그 길들이 막히면서 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지고 어찌됐건 그런 공격들이 있으면서 오일 가격이 막 급등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똑같은 예상을 했었어요. 중동 지역에서 오펙이 기름값 올리고 이 생산을 줄여가지고 올려버리고 이렇게 되면 결국 오일 가격이 $100도 돌파할 수 있다 이랬는데 자, 그거는 항상 worst scenario.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론들은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오일 가격이 67.35로 떨어졌죠. 그래서 항상 $100 돌파할 거다 그러면 과장된 거예요. 대부분이.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자, 결국은 시장의 수요와 이런 공급에 의해서 결국 다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오일 가격이라는 건 수요가 계속해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40, $30까지도 빠질 수 있다. 이런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결정적으로는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 이란의 유전을 공격하진 않았잖아요. 군사시설 중에 일부만 공격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뜻을 반영을 하고, 그리고 유럽의 우려들을 좀 반영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좋은 건요. 기름값이 이렇게 $67로 내려왔다? 65까지 내려갈 수 있죠. 앞으로 육자도 깨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이스라엘, 이란이 문제가 더 불거지지 않는 이상은요,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아직까지 중동 정세가 불안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 자, 어찌됐건 오일이 $60대 중반에 머물러 있다? 물가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걱정할 것은 지금 10년물 금리죠. 4.27. 자, 이 10년물 금리가 좋지 않아요. 지금 이 4.27인데 이게 왜 이렇게 오르냐면요. 이것도 일시적으로 봐야 되지만 긴 일시적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국채 발행이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물가를 또 자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관세를 막 때리지 않습니까? 이따가도 한번 들여다보겠지만 그래도 결국 물가를 자극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지금 10년물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권이 이제 결정이 나고 대통령이 되고 나면요. 또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리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전에요. 매크로 상황들 몇 가지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요. 이 트럼프가 타이완을 또 비난했습니다. 요즘 트럼프가 이 대한민국과 또 이 타이완, 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맹공격을 퍼붓고 있죠.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요. 타이완을 향해서 우리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빼앗아 가고 있다라고 이 굉장히
직설합법을 비판했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이런 게 특징이에요. 어찌됐건 타이완을 일컬어서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훔쳐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결국 어떻게 이 트럼프는 행동하겠습니까? 당연히 관세죠. 트럼프의 트레이드 마크는요, 관세를 때려가지고 결국은 이 미국이 필요한 걸 얻어내는 게 트럼프의 전략이죠. 과거에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일기 때도 계속 그 관세를 가지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He put a tariff on Taiwan chip이라고 합니다. 타이완 칩에 관세를 매기겠다. 자, 타이완이 만드는 반도체 칩에 관세를 매긴다. 이거는 결국 엔비디아와 every high scaler depend on like Taiwan chips to build AI model. AI 모델을 만드는 데서 엔비디아와 또 그 외에 지금 그 다른 많은 회사들이 이 타이완의 반도체 칩 제조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건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까? 결국은 이 관세라고 하는 건요, 이 미국이라고 하는 전체 국가의 여러 어떤 그 공급망에 있어서 가격을 띄어올리죠. 그래서 결국은 관세라고 하는 건요, 다른 나라의 관세를 매겨서 우리가 얻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그것들이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10년물 금리가 왜 저렇게 올라가 있겠습니까? 10년물 금리가 3%대 내려왔다가 기준금리가 내려가니까 갑자기 지금 4.2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생각보다 안 내려오죠. 왜 그래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트럼프가 되면은 지금 이제 관세를 여러 군데 때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이 타이완에는 이 반도체 칩에다 관세 때린다 그러죠. 우리나라는 뭐라고 했습니까? 국방비 더 뜯어내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과거에도 일기 때 우리나라에 아니면 미군을 뭐 철수하라 뭐 이러면서 관세를 막 뜯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서 또 여러분들 또 이 트럼프 지지자들은 또 제가 왜 트럼프만 욕하냐 공격하냐 뭐 이런 분도 있을 거고, 자, 정치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결국 여기서 투자자 관점에서만 보세요. 자, 이 트럼프가 관세를 들고 나올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요, 물가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아시아 국가는 어려워져요. 근데 트럼프는요, 결국은 이렇게 관세를 매기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미국 기업들을 보호하고 더 키우고, 미국 기업들이 잘 되기를 바라겠죠. 결국 미국 주식이 상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지금 트럼프가 이긴다라고 하면 새로운 대통령이 바뀐다? 그러면요, 그냥 미국 주식이 계속 오를 거예요. 굉장한 흐름을 탈 겁니다. 그러니까 또 트럼프 자체가 본인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위 부동산 재벌이잖아요. 얼마든지 기업 친화적으로 정책을 펼쳐가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는 이 굉장한 흐름을 탈 수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무조건 미국 주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테슬라 소식 살펴보기 전에 우리 매그니피슨 세븐 중에 애플 소식 먼저 또 살펴보고 갈게요. 지금 애플이 이 굉장히 이제 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 댄 아이브스가 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댄 아이브스는요, 이 기술주 투자의 뭐 거의 대가죠. 기술주 투자의 거의 워렌 버핏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워낙 뭐 테슬라에 대해서도 가장 저평가된 AI 기업이다라고 하고 있고, 뭐 가장 또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 테슬라에 대해서도요. 근데 애플에 대해서도 이 댄 아이브스가요,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애플이 자신의 그 플랫폼 위에서 결국 AI 레볼루션이 가장 또 탁월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은요, 자기의 플랫폼 위에다가 인공지능을 그냥 여기다 계속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뭐 질이 떨어지건 아니건 간에 계속 하면서 발전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거, 이게 이제 결국은 소개되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게 이제 매력을 줄 수 있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위에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지금 300 million iPhones not upgrading in 4 years라고 합니다. 자, 이거 정말 중요하죠. 3억 대입니다. 아이폰이 전 세계에 깔려 있는데 현재 3억 대 이상의 아이폰이 4년 동안 업그레이드를 아직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4년 동안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제 4년 정도 지나면 보통 이제 사람들이 업그레이드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보통 한 2년마다도 하고 3년마다도 하는데 지금 4년 동안 3억 대가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 3억 대가 다들 업그레이드를 이제 하기 시작하게 되면요, 이거는 아이폰에게 슈퍼 사이클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죠. 아이폰 6가요, 16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데나이즈는 결국 이 3억 대가 앞으로 뭐 계속 1년, 2년, 3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슈퍼 사이클이 나오면서 계속 이게 교체 주기.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아이폰을 더 사게 되는 거죠. 신규 아이폰을요. 자, 그런 면에서 이 아이폰 소위 이 애플이요, 결국은 4조 달러를 도파할 거다라고 보고 있죠. 그 아래쪽에도 보시지만, 이 새로운 AI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나오게 됐죠. 여기에 이제 3억 대 이상의 새로운 아이폰이 교체되는 슈퍼 사이클 시기가 오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애플이 가장 먼저 4 trillion 달러, 4조 달러. 그러니까 지금 데나이브즈의 관점은 엔비디아보다 이 애플이 먼저 4조 달러를 찍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이 데나이브즈 같은 경우는요,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다 투자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볼 때는 애플이 가장 먼저 4조 달러를 찍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슈퍼 사이클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애플이 올라가게 되면요, 이런 매그니피스 세븐들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좋은 흐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오르면 엔비디아도 오르죠. 왜냐하면 애플도 엔비디아의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를 계속해서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같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요, 내일 이제 이 구글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글 실적 발표가요, 결국은 좋게 나오면 전체적인 또 이 나스닥이 분위기 좋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번에 이 실적들이 어떨까? 지금까지는요, 이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뭐 2분기부터는 이 실적들이 막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주가가 막 곤두박질 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었거든요. 올해 1분기부터 떨어질 거다. 이런 전망도 많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각 기업들이, 특히 매그니피스 세븐 기업들이 실적들이 다 좋아요. 테슬라도 좋고 지금 이번 주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들을 보면 내일 이제 구글이 나오는데, 구글도요,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레비뉴, 매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측치거든요. 지금 이 86.44빌리언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3분기가 얼마냐? 76.69였어요. 그러니까 많이 늘었죠. 거의 지금 이게 지금 10억 달러. 100억 달러죠. 100억 달러가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86 빌리언에서 그러니까 76에서 86니까 그러니까 10 빌리언이잖아요. 그럼 100억 달러거든요. 어마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10조 이상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adjusted earning EPS도 보면요, 1.83 지금 예상되고 있거든요, 월가에서. 근데 지난 3분기가 1.55였어요. 또 굉장히 좋죠, 이 정도면요. 자, 그리고 클라우드도 늘 뭐 구글의 또 이 클라우드가 또 중요한데, 이번에 10.79입니다. 10.79거든요, 예상이. 근데 8.41이 지난 3분기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거의 지금 2억 달러 정도가 차이가 나죠. 더 많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애드입니다. 광고 쪽. 광고가 항상 중요하죠. 이 애플은 광고로 먹고 사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65.5빌리언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분기가 59.65였어요. 그러니까 이 작년이죠. 그러니까 전부 23년도 전년도 대비입니다. 그래서 이 전년도 대비 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뭐 올해 경기 침체가 분명히 올 거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 암울하게 나와야 되는데 전부 다 작년 대비 다 좋아요. 이 전년 대비 항상 이 year over year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글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내일 이제 월가의 이제 컨센서스마저도 조금씩 다 뛰어넘는다. 이러면 결국은 이 구글이 또 시장을 이끌고 갈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 메가팩토리 상하이 공장이, 자, 드디어 완성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지금 타이틀에도 나오는 것처럼요, 이 생산 날짜가 2025년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start shipments, 그러니까 상하이 공장이 내년 1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 가동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지금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하이 공장, 즉 상하이의 이 메가팩토리 공장이요. 이 지난달 로컬 언론이죠. 중국 지역 매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공정이 대략 60% 정도 완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달이에요. 그러니까 9월달 정도에 60% 공정이 완성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벌써 passing the halfway point.
그러니까 이 절반 지점을 이미 돌파했죠. 자,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이 건축을 언제부터 시작했냐면요. 건설 자체를, 이 5월 23일입니다. 5월 23일 올해 가장, 먼저 이 메가팩토리 공장이 시작했는데, 자, 그러니까 5월부터 9월까지 그러니까 6, 7, 8, 9죠. 대략 한 4개월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60%가 완성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또 다른 4개월이 지나게 되면은 거의 나머지 40%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한 4개월 만에 60%니까 한 3개월만 지나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3, 4개월 후면요.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우린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상하이 공장이 세워질 때 공사할 때에 1년은 채 안 걸린다. 그러니까 완성되기까지 메가팩 공장은 1년이 채 안 걸린다. 특히 이제 중국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짓지 않습니까? 스피드가. 그래서 이 현재 한 3, 4개월 지나면 완공된다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 1월 달 정도 혹은 2월 정도면 완공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에 설명한 것처럼 1분기죠. 이미 1분기 때, first quarter 때부터 생산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내년 1분기부터 생산이 들어간다? 이거 자체는요, 정말 내년 2025년도는 테슬라에게 정말 볼리시한 한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내년 1분기부터 그게 1월 달일지 2월 달일지 모르지만 그 어간에 생산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규모를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일단 상하이 공장은요, annual 전체 이 full cap 있죠. 그러니까 full capacity로 보게 되면 10,000개의 메가팩을 생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자, 이거는 프리몬트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메가팩 공장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것과 중국이 동시에 돌아가게 되면은 2만 개의 메가팩이 동시에 이제 생산되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1년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에너지 규모로 봤을 때에 40기가와트 아워 정도가 되거든요. 초록색으로 하려는 부분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어닝스 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상하이 메가팩 공장은 처음에는 20기가와트 아워 런 레이스로 생산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40기가까지 할 수 있는 건데 20기가와트로 처음 스타트한다는 거죠. 원래 이제 처음에는 뭔가 좀 워밍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반 정도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절반만 이 생산량이 올라오더라도요, 이건 굉장한 거죠. 그래서 노란색으로 하려고 보게 되면 에너지 비즈니스가 significant boost once mega factory in China start shipment. 이 중국 공장이 수출을 하고 이제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게 되면요, 에너지 비즈니스가 훨씬 더 부스트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상승이 올 수 있습니다. 에너지 비즈니스의 매출과 마진이요. 그 마진은 이미 지금 30%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친 마진율이에요. 그게 보통 애플이 꿈꿨던 마진율이거든요. 그 애플 주가가 이렇게 전 세계 1등이 된 것도요, 그 마진율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요. 내년 1분기 1월, 2월부터 완성되어서 생산에 들어간다. 1분기부터 생산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지금 내년에 이 에너지 쪽이 벌써 우리 캘리포니아께 풀로 돌아가고 이게 절반 이상이 더 들어간다? 그럼 이것만 하더라도요, 지금도 최근에도 에너지가 좋았는데 굉장히 좋아지겠죠. 전년 대비 월등히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내년 한 해는요, 아마 하반기로 가게 되면은 half가 아니라 완전 풀로 돌아가겠죠. 아마 이 8월 달 이후 내년 가을 3분기, 4분기부터는요, 이 40기가와트 아워로 돌아갈 겁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상반기, 전반기는 한 절반으로 가고, 그러니까 전체 60기가와트 아워죠. 한 15,000개씩 생산이 가능하겠죠. 그런 다음에 하반기부터는 2만 개씩 뽑아내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에너지에 대해서는 메가팩만으로도 현재의 그 에너지 매출의 2배는 무조건 뛰는 거죠. 마진율이 30%니까 거의 미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건요. 중국은 인건비가 미국보다 더 싸요. 훨씬 더 이 가성비도 좋고 훨씬 더 이 마진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마진과 내년도의 어떤 이 메가팩으로 얻을 수 있는 매출과 그 EPS 어닝 자체가요, 굉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는요, 정말 불리시한 거예요. 에너지만 이렇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사이버트럭 내년에 10만 대, 20만 대급으로 생산되어지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지금 이 캘리포니아하고
그리고 텍사스에서 로보택시도 시행해요. 지금 호재가 너무 많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내년은요, 어마무시할 겁니다. 하반기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사이버캡이 202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 200만 대씩 생산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나오고 내년 상반기에 또 2만 5천 달러짜리가 생산이 들어가요. 그게 좀 밀린다 하더라도 만약에 하반기로 넘어가더라도 내년에 2만 5천 달러까지 출시가 되어진다? 이게 지금 테슬라가요, 정말 지금 폭발하기 직전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요, 지금 부지런히 떨어져 주고 이럴 때는요, 정말 땡큐예요. 지금 컴플레인 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결국은 1년 뒤, 2년 뒤 테슬라가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지금이 제일 싸고 지금 부지런히 사모아 놔야 돼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그냥 주가가 떨어져도 너무 개의치 마세요. 뭐 또 내가 고점 잡으면 어떡하나,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지나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것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긴 안목으로 보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너지만 보더라도 내년에는 정말 테슬라 주가가 불리시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금리까지 내려가잖아요.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요, 메가팩 매출도 더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 테슬라 자동차 매출도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는 정말 좋은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다들 지금 현재 이 목표 주가를 다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게 불리시해지면요, 더 올릴 거예요. 아마 더 따라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건 안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올해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집니다, 내년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왜 안 사야 됩니까? 지금 더 사야죠. 계속 사 모아야 돼. 돈이 없어서 문제지, 돈이 생기면 계속 사 모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떨어져 준다? 땡큐죠. 사 모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을 보고 후내년을 보고 계속 가다 보면 굉장하죠, 퍼포먼스가.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이번에 테슬라가 3분기 때 급등, 소위 말해서 주식이 급등했던 배경은 마진율이 정말 좋아져서 그런 거죠. 모든 영역에서. 뭐 에너지도 30%였고, 그리고 이 자동차도 20%였고, 서비스 영역 이것도 거의 10%에 육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외울 때에 3, 2, 1 이렇게 계산하고 있으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마진율의 이제 사실 좋은 마진율의 배경은 결국은 코스트 리덕션이죠. 가격을, 저희 제조 단가를 어떻게 낮추는가, 이거 계속 테슬라가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격, 소위 말해 제조 단가를 낮추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이 배경에는요, 테슬라가 이번에 이제 얘기했던 내용들을 보면요, 테슬라가 얼마나 이런 부분들을 탁월하게 해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New Standardization to Reduce the Cost and Complexity of Electronic이라고 하죠. 자, 지금 이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이 전자기기의 복잡함, 그리고 이 비용이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복잡하잖아요. 전기 전자를 보게 되면요, 선들이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연차만 보더라도요, 내연차 그 문을 열어보세요. 그 호스와 파이프와 그리고 특히 전기 전자 연결되는 거 보면요, 전기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복잡하거든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테슬라가 우리 그 로켓 발사할 때 보면, 로켓의 그 뒤에 엔진을 보면, 옛날에 원래 처음 초창기에 이 엔진을 보면은 복잡한 선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사진을 여러 번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테슬라가 이번에 스타쉽을 하고 이제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이 로켓의 엔진이 정말 심플해지잖아요. 전기선이 거의 없고, 연결되어지는 이 파이프라인 이런 것도 대폭 줄여가지고 정말 단순화시켰거든요. 자, 그게 혁신인데, 근데 지금 그러한 규격화시키는 것, 이렇게 가격을 다운시키고, 그리고 이 전자기기의 복잡함을 아주 심플하게 줄일 수 있는 새로운 New Standardization,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이 기준을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격 자체를 이제는 완전히 파격적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공급사들 있죠. 결국은 테슬라가 필요로 하는 여러 부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디바이스 공급사들도 그렇고 또 제조업체들도 여기에 동참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끌고 가니까 같이 배워가면 좋다, 이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면요, 전기차가 보통 일반적으로요,
몇 개의 커넥션을 사용하느냐? 200개의 연결고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200개의 커넥션을 사용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거죠. 자, 그런데 테슬라는 to simplify this, 이걸 단순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200개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는 simplify the connectors in its ca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동차, 이 테슬라 자동차는요, 이 커넥션 자체를 단순화시킵니다. 정말 단순화시켜가지고 결국 6 커넥터로 줄여버립니다. 자, 이거는 거의 미친 거죠, 여러분. 200개의 커넥션을 6개로 단순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한번 그냥 간단하게 보더라도요. 200개가 연결고리 되려면 거기에 고무가 연결되고, 뭐 전기선이 연결되고, 뭐 여기 뭐 이 구리가 들어가서 연결해도 얼마나 복잡할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6개로 딱 줄여버리면 얼마나 이 들어가는 제품이나 들어가는 어떤 소스 자체가 적어지겠어요. 단순화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테슬라가 지금 가격을 떨어뜨리고 계속 코스트를 떨어질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모든 걸 심플파이 하는 능력. 이걸 규격화시켜 가지고 이제 찍어내 버리니까 그러니까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테슬라가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이런 지금 전 세계가 transition to sustainable energy,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걸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we're simplify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우리는 제조 과정을 단순화시킬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가 정말 이 가속화되려면요, 결국은 제조 과정이 굉장히 단순해야 돼요. 자꾸 제조 과정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electrical connectivity requirements for all our vehicle. 그러니까 테슬라라는 자동차에 여러 그 연결 requirement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기, 전자 기기가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단순화시키는 것이 결국은 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지름길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제조 과정을 단순화시킨다. 이걸 논리로 한번 바꿔보세요. 우리가 어떤 스피치를 할 때, 프리칭을 하거나 스피치를 할 때 보면요, 어떻게 하면은 논리를 단순화시키고 스피치 할 때 쉽게 갈 것이냐에 따라서 내용은 올리되 막 복잡하게 자기도 이렇게 헷갈리는 구조를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도 뭔 소리를 하는 거 모를 정도로 복잡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자꾸만 복잡하게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그렇고 무엇을 할 때도 그렇고요, 항상 논리 구조를 심플하고 단순하게 해서 접근을 해야 듣는 사람도 이해가 빠른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기 연결되는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을 이 단순화시키고 제조 과정도 단순화시켜 버리게 되면 비용이 아주 극단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다 드러났던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뭐 이 6개의 디바이스 커넥터죠. 이게 결국은 단순하니까 6개로서 파워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거의 90%의 전자기기에 다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거의 90% 커버된다는 거죠. 어마무시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요, 이렇게 적은 커넥터를 가지고 90% 정도를 다 커버를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전체 운영의 효율성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에 테슬라 자동차만 하더라도 효율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는 거고, 여기 비용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제조의 자동화가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부분이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용이 계속 줄어들고 오히려 더 심플파이, 단순화돼서 더 계속해서 극대화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극대화되니까 결국 모든 것들이 비용이며 모든 그 어떤 운영 자체도요, 스무드해지고 좋아지는 거죠. 그게 바로 테슬라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는요, 과거 지금 수년 전부터 계속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컨퍼런스 때. 근데 사람들이 이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요, 누적적으로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이 exponentially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랑 다 똑같아요. 처음에는 돈을 넣었는데 별로 늘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 폭발하는 시점이 오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모든 이게 인생도 그렇고 과정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기대하시면서 간다면요, 지금 테슬라를 따라올 자가 없어집니다. 전기차 영역에 있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영상을 이쯤 하고요. 제가 내일 아침 일찍 또 더 많은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레오 조교스티브였습니다.